금융감독원은 오늘 증권사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인 랩 어카운트의 과열 양상에 대하여 감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334억 7,700만 달러로 작년보다 383%나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OECD 30개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오늘부터 고용노동부로 새 출발합니다. 이는 1981년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된 지 29년 만입니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상승폭을 초반으로 돌려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후반부에 상승폭을 대거 반납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2% 오르면서 1675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21선을 위협받기도 했었는데 금세 또 회복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향후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에 대한 전망도 함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하면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매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그런 시장이 연출됐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7월 5일 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조정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나오면서 소폭의 상승세를 국내 증시 보였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포인트 오르면서 167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혼조세를 보이다가 10시 후반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박스권 움직임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1670선 중반에서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매수 우위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개인이 946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370억 원 넘는 물량, 외국인이 6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하면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1,00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강보합 움직임 나타나면서 486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역시 움직임은 크지 않았습니다. 488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시초가 부근에서 횡보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486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이 매수 우위를 차지했는데요. 개인이 86억 원 정도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했는데요. 기관이 20억 원,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38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5원 10전 내리면서 1223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229원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는 1218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인도에 이어서 한국의 정책금리도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구의 매도세와 국내 은행권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폭을 늘렸고요. 오후에는 증시의 강세에 또 하락폭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나 우려감이 하단 라인을 제한하면서 큰 폭의 낙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약부합 움직임 1223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철강 업종과 그리고 조선 업종들이 강세였는데요. 삼성전자는 보합에 마감하면서 76만 7천 원 기록했고요. 철강 업종 강세에 포스코가 3.6% 올랐습니다. 지난주 중은 상대적으로 은행주 가운데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삼성생명은 1.4% 올랐습니다. LG화학이 0.7% 조정받으면서 마감했고요. 현대중공업이 2.9% 올랐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재고 부담 소식에 약세를 보이면서 2.9% 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강보합, 서울반도체 역시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OCI 머티리얼즈가 태양광주 강세에 오늘 강보합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이 인터넷 포털주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4%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용이 2.6% 올랐고요. SK컴즈는 오늘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3.4% 내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주들이 오늘 쑥 올라와준 모습이었는데요. 9월 성수기를 앞두고 수요 회복 기대감에 7월부터 철강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반등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포스코가 3.6%, 현대제철이 2.5% 올랐습니다. 현대 하이스코만이 약보합에 마감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조선업종들은 조금 더 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신규 수주에 따른 업황 회복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는데요. 현대중공업이 2.9%, 그리고 STX가 3%, STX 조선해양이 9%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TX와 ST조선해양, 눈에 띄시죠? STX 그룹주에 오늘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습니다. STX 그룹이 10월에 STX
유럽을 싱가포르 시장에 상장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졌는데요. 일제히 그룹주들이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STX가 3%, 그리고 STX 메탈이 4%, STX 엔진이 5.6% 오르면서 ST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반면에 은행주들은요, 실적 부진 우려감에 내렸는데요. 오전에 우리은행에서 2분기 실적이 목표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주들이 동반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지주만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빨간불을 켰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원전주들도 강세였습니다. 원전주들 내일 있을 한국과 인도의 원자력 협상 소식에 먼저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전기술이 7% 큰 폭으로 올랐고요. 모건코리아 역시 7% 오르면서 원자력 발전주들이 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예, 오늘 이번 주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입됩니다. 하지만 미래 기대치를 선반영하는 증시 속성상 2분기 실적이 얼만큼 증시 상승 동력이 될지는 아직까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라스 성공 전략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가 0.4% 넘게 좀 오르면서 이 강보합권에서 이 강한 상승세를 또 보여줄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좀 갔었는데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네요. 예, 오늘 시장은 플러스권, 마이너스권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요. 결국 강보합선인 3.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좀 강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가장 주목할 점은 일본 니케이 지수가 0.7% 상승했고요. 그동안 조정폭이 컸던 대만의 각권 지수 1.5%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 상해 지수가 0.6% 하락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지난 주말 미국 고용이 조금 실망스럽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반등함으로써 어느 정도 반등이 마무리되지 않았나는 기술적 반등 국면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오늘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기존 거래량의 수준에 거의 한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정도 거래량이었는데요. 이런 거래량 부진은 매수의 부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매물이 늘어났던 매물들이 좀 자취를 감추면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는 그런 매물 감소의 현상도 목격됐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의 급매물 추이와 함께 5% 가까이 넘게 하락했던 삼성전기, LG화학, 제일모직, 현대모비스 등 그동안 인기가 많았던 종목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강보합선에 머물러서 지난주 후반의 급락이 펀더멘탈이 아닌 수급에 의한 일시적 하락이었음을 보여줬습니다. 포스코 등 철강 업종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종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반기 철강 업종의 실적 개선과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해외 플랜트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로 이틀 연속 오르면서 기존 두두두였던 IT 자동차와 좀 상반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철강과 조선재의 상승, 기계업종의 상승은 하반기 소비 사이클보다는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종목군로는 LS나 효성, 현대중공업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다음과 NHN 등 인터넷 포털 업종이 올랐고요. OCI, 웅진 에너지 등 태양광 에너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순매도는 기존에 한 2, 3천억대에서 오늘은 600억대로 크게 감소해서 외국인들의 급매물 현상도 일단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매물은 1200억대 유출이 됐는데요. 프로그램 매물 역시도 중간 배당 이후에 규모는 조금씩 줄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동시만기 이후에 유입됐던 프로그램 매수폭이 한 3조 8천억 원 가까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베이시스도 최근 들어서 좀 악화가 된 것도 맞고요. 이에 따른 부담도 좀 있을 법도 한데 프로그램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6월달 최고로 많이 됐었을 때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가 대략 한 3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최대로 줄었을 때가 6월 말일날, 중간 배당이 끝난 6월 말일날 한 2천억대니까요. 실제적으로 순차익 감소는 대략 2.8조 원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여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 차익이 감소한 부분, 즉 매도했던 부분이 매수로 전환된 부분이 대략 얼음 잡아서 한 6, 7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요.
실제 프로그램 매수 유입 규모는 한 2조 원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3조 원이 넘는다는 프로그램 매수는 좀 생각보다는 좀 과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 옵션 만기 역시도 그 규모가 좀 적고 현재 그 흐름상으로 볼 때면은 그 현재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 매물과 좀 중첩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 수급이 크게 악화되는 정도의 옵션 만기가 나오거나 또는 갑자기 서프라이즈를 반전하는 그런 수급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앞서 지금 흐름대로 소폭씩 증가하는 프로그램 매물 청산과 섞여가면서 옵션 만기의 옵션과 관련된 매물이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쪽 변수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은 일단 독립기념일 때문에 오늘 휴장을 하고요.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변수는 시장에서 유럽 증시 정도를 봐야 되는데 유럽 증시 역시도 예정돼 있는 그 지표라든가 봐야 될 변수가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변수가 없는 시장 이렇게 하루 정도는 보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난주 역시 관점은 그 미국 증시가 지지선을 확보할 수 있는 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지표가 나오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증시가 대체적으로 9,600선 정도 다우 기준에서는 조금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기술적 반등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둘 필요가 있고요. 최근 경기 재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고용인만 보면 침체의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경기가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지표는 그 미국에서는 ISM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주간 고용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감안한다면 이번 주 미국 증시는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데 주가가 그동안 2분기 실적에 대한 나름 그 반영은 그 기대치를 낮췄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의 정도가 쇼크 정도가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양호한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반등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정도 지수대에서는 밀리더라도 한 1650 정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 여전히 이제는 매크로에서 이제 어닝으로 관심이 전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증시는 하락보다는 반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시장의 흐름이 예상되고 있고요. 어닝의 첫 번째 주자는 수요일날 삼성전자가 가실적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 부분은 다소 좀 미흡할 가능성이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반등은 주 후반 또는 다음 주에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는 크게 그 매크로 지표든 어닝이든 이번 주간에는 크게 그 반응을 일으킬 만한 변수들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종목별로 시장을 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종목별 반등을 이번 주에 나타난다면은 현재 LS라든가 SK케미칼, 다음 등 이번 분기 시즌에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 중심으로 종목을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해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류용석 팀장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인 랩 어카운트의 과열 양상에 검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최근 랩 어카운트를 통한 투자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고객의 건전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기획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투자후 규정 시행세책을 개정해 리스크를 충분히 따지지 않고 임직원에게 먹고튀기식 인센티브를 주는 금융회사에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334억 7,700만 달러로 작년보다 383%나 증가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86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중동에서의 잇따른 대형 발전소 및 석유화학 공장 수주로 해외 플랜트 수주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사우디 리야드 민자 발전소를 15억 8천만 달러에, 삼성중공업이 로열 더치셀에서 LNG FPSO를 11억 7천만 달러에 따내는 등 원전 외에도 149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주력 시장인 중동에서 대형 발전소와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잇따라 계약해 전체 수주의 70%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플랜트 업계는 외국 기업의 견제가 강해지고 발주 물량도 감소해 하반기 수주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8년 비교 물가를 조사한 결과 한국보다 물가가 낮은 국가는 멕시코뿐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한국보다 낮은 물가를 나타냈던 국가가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등 7개국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물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안정세를 보인 셈입니다. 반면 2008년과 한국과 비교해 가장 물가가 비싼 국가는 덴마크로 나타났으며 무려 148%나 높았습니다. 비교 물가는 한국 물가를 100으로 두고 미국 달러를 기준 통화로 정해 국가 간 물가 수준의 차이를 계산한 지수입니다. 노동부가 오늘부터 고용노동부로 새 출발합니다. 1981년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된 지 29년 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정부 과천천사에서 본부 간부와 직원, 국민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임태희 장관은 기념사에서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생각의 틀을 바꿔 고용노동 행정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인사 담당 임원과 경제 5단체 임원들과 청년 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7일에는 서울광장 등에서 임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이 참석하는 사회적 기업 3주년 기념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해 계좌 개설 상담에서 카드 발급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을 도와주는 뱅키스 다이렉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뱅키스 방문 계좌 개설을 클릭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늘 자산관리 브랜드 닥터에스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닥터에스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자산 배분 전략을 알려주는 포트폴리오 서비스와 자동차 구매와 여행 자금 등 단기 목적을 자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투자 계획을 설계해주는 테마 설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삼성증권이 모바일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최신형 스마트폰이 갤럭시 S의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행사를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합니다. 휴대전화로 매월 300만 원 이상 주식을 거래하면 갤럭시 S 단말기 할부금을 삼성증권이 부담하며 주식거래나 자금 이체를 월 10만 원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는 선착순 1000명까지 SKT와 KT의 스마트증권 월정액 요금 5천 원을 3개월간 지원합니다. 현대증권은 해외 파생상품 거래 전용 HTS 출시를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8주간 FX 마진 환타지 실전 투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상금 2,440만 원을 걸고 진행되는 이 대회는 주간 수익률을 따져 매주 시상하며 4주 연속 우승자에게는 미국 연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소식을 살펴봤었죠. 아시아 지역 증시의 상승폭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르고 있고요. 반대로 중국 증시는 조정을 좀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 마감이 됐죠. 0.6% 오르면서 9,266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 반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2,364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매크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세계 증시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이 하단을 점차 확인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증시 그리고 또 중국 증시에 대해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증시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우리 증시 정말 기대가 되는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